옛날 아주 먼 옛날 키 작고 뚱뚱한 로봇이 살았어요. 그 로봇은 말도 할 줄 알고 뛸 수도 있고 아주 똑똑한 로봇이었어요. 이 로봇은 자기 자신을 애지중지 돌봐주던 브랜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름이 뭔지 물어봤어요. 브랜디 할아버지, 제 이름은 뭐예요? 그러자 브랜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이름은 찰드였단다. 그러자 로봇은 궁금함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죠.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브랜디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는 표정을 하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잠시 뒤 할아버지는 침묵을 깨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내가 지었단다. 놀란 찰드가 대답했어요. 네?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비밀로 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너를 만든 사람도 바로 나란다. 찰드는 할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찰드는 산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산에서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은 찰드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찰드는 너무 무서워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괴물에게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했어요. 찰드는 빠르게 도망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찰드는 재빠르게 도망을 가다가 그만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괴물은 찰드의 눈앞에 와 있었고 괴물이 찰드를 공격하려는 순간 찰드가 두 눈이 커지며 말했어요. 어이, 괴물, 잠깐, 동작 그만. 너 그 손등에 있는 상처 어디서 난 거요? 그러자 괴물이 말했어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형이랑 레슬. 찰드가 말했어요. 레슬링하다 침대 모서리에 난 상처 맞지? 그러자 괴물이 놀란 표정으로 아니, 네가 이걸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찰드가 말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 기억 속 저편 어딘가에서 뇌리에 스치며 떠올랐어. 설마 네가 내 동생인 건가? 괴물이 말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맞아, 그럴 리 없지. 사실 뻥이야. 이때를 노린 거야. 순간 찰드는 자신이 수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크 에크를 외치며 브랜디 할아버지와 갈고 닦은 택견 필살기 도끼질로 괴물을 수쓸 수 없게 만든 후 최후의 노래를 불러줬어요. Mama, just kill the man. 그리고 괴물을 물리치고 기분이 좋은 찰드는 노래를 신나게 부른 뒤 배가 고픈지 먹잇감을 사냥하러 갔어요. 저녁이 될 때까지 먹잇감이 나오지 않아서 시내까지 쭉 내려와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배가 고파 찰드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쓰러진 찰드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어느 한 마법사가 쓰러진 찰드를 끌고 집에 데려갔습니다. 깨어난 찰드가 말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자 마법사가 말했어요. 너는 아주 큰 함정에 빠져 있어. 찰드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마법사에게 그만 크게 화를 내고 맙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다 차려줬습니다. 찰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치킨, 족발, 그리고 구첩반상까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수많은 음식들을 본 찰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다 먹고 행복해진 찰드는 다시 한번 마법사에게 함정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법사가 말했어요. 여기가 바로 함정이지. 하하하하. 말과 동시에 마법사는 고추냉이를 보여주며 씩 웃는 거였어요. 바로 찰드가 먹은 음식에 대량의 고추냉이를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찰드는 로봇이라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찰드는 진심으로 정색하며 이야기를 했죠.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못 써요. 그러다 정말 벌받아요, 법사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미안했는지 도시락을 싸서 봄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찰드는 마법사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고 랍스터 샌드위치와 감바스를 싸들고 사이좋게 두 손 꼭 잡고 봄 나들이를 갑니다. 룰루랄라 떠나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찰드와 마법사가 저기 저 외딴 섬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섬에서 정신을 잃고 있다가 깨어나 눈을 떴는데 글쎄 찰드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로봇인 찰드의 몸은 부서져 버린 거죠.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지만 찰드의 몸은 부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외딴 섬이고 찰드를 도와줄 사람은 마법사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살고 싶은 찰드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외딴 섬에서 찰드를 수리해줄 사람이라곤 그 아무도 없었죠. 절망에 빠진 찰드에게 마법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봐 찰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너의 부서진 몸을 치료해주는 대신 나의 어둠의 마법을 같이 해보는 게 어때? 찰드는 부서진 몸을 힘들게 이끌며 수락했습니다. 마법사는 찰드를 치료해주면서 어둠의 마법 조력자가 된 찰드의 몸을 더 강하게 만들면 자신이 더 큰 어둠의 마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사실을 모른 찰드는 로봇의 형태가 갖춰질수록 전과는 다른 힘을 느끼며 신기했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 마법사는 어둠의 마법을 진행하기 위해 찰드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다다른 찰드가 어둠의 마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이던 마법사가 입을 열었어요. 엘히자코마콜레, 이 주문을 외우면 이 모든 세상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위험을 감지한 찰드는 주먹을 꽉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상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던 마법사가 찰드에게 말했습니다. 엘히자코막 홀레, 주문을 좀 더 성공적으로 외우기 위해선 너의 힘이 필요해. 내가 주문을 외울 테니 내 손을 함께 잡아줘. 도와준다면 나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누릴 기회를 주지. 찰드가 두려워하며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두려운 건가 찰드? 이 주문 한 번이면 너와 나만이 이 모든 세상을 맘대로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정말 두렵단 말인가? 화가 나 머리가 온통 빨갛게 달아오른 마법사가 찰드에게 말했습니다. 마법사의 말을 들은 찰드가 갑자기 뭔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법사와 찰드 둘이서 손을 마주잡고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엘히자코막 그때 찰드가 주문을 외쳤어요. 레올 마코자 히엘! 순간 마법사가 소리쳤어요. 찰드 내 이놈 안돼! 그 순간 그 둘 사이에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빛이 나면서 찰드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찰드는 지하 나무 천장 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따라 정신을 차리며 일어섰어요. 일어서 보니 마법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맛있게 익은 홍시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기억을 되돌려 찰드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악의 주문인 엘히자코마 홀레를 뒤집어 레홀 마코자 히에를 외치면 선의 주문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한 자신이 떠올랐죠. 결국 찰드의 뛰어난 순발력으로 선이 악을 이긴 것이었어요. 찰드는 다시 브랜디 할아버지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희망과 자신이 마법사를 물리쳤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기분 좋게 바닥에 놓여진 홍씨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봇이었던 찰드의 미각이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찰드는 외딴섬의 열매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산딸기를 맛보려고 하는 순간 마법사가 토네이도를 타고 날아올 때 실수로 흘린 주문서를 수풀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낡은 주문서에는 고도의 집중을 하고 절실함과 진심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면 이루어진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본 찰드가 생각했죠. 집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주문이다. 찰드는 하루 온종일 주문을 외웠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친 마음에 포기하고 외딴섬 갓길을 외롭게 걷던 찰드는 문득 외롭게 혼자 계실 브랜디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실 마음을 생각하니 꼭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죠. 찰드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 돌아갈래! 파치칙 파치칙 시간 간 뒤들 세상 뒤쪽나는 것 같은 번쩍 낯선 곳에 쓰러져 있는 찰드. 여긴 어디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 그 공간의 이름은 노예요. 식물도 햇빛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찰드는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동굴을 발견하게 된 찰드는 깊숙이 들어가다 빛나는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찰드는 장갑을 껴봤어요. 그 후로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찰드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튕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찰드는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공간에서 나오는 10명의 금빛 소년들.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중 자신이 리더라고 말하는 보민이 말했어요. 너를 지구로 데려가 줄게. 그리고 대여를 시켜 우주선을 부르는데 안에는 보민의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골든차일드. 차일드는 그들과 우주선을 타고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골든차일드 릴레이 동화 끝!